지난 학습 시간에 인코텀스 2010의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코텀스 2020이 그 이전 버전인 2010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뀐 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 두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인코텀스 2010을 이해하고 나면은 인코텀스 2020의 이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코텀스 20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 즉 ICC, 지난 시간에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라고 했었죠. 이 ICC가 무역 실무 또는 국제통상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국제상업회의소의 ICC가 있고, 또 하나는 보험 조건에서 나중에 이야기할 때 인스티튜트 카고 클로즈라 해서 그 역시 ICC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즉 국제상업회의소는 또다시 10년간 사용하게 될, 물론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조금 더 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이 개정 추이를 봤을 때 통상 10년마다 개정된다고 봤을 때, 이 10년간 사용하게 될 인코텀스 2020 규칙 개정본을 2019년 9월 공식 세트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인코텀스는 정형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국제거래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를 해석한 통일된 규칙이고,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래 최근에는 10년 주기별로 개정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인코텀스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죠. 그렇다면 인코텀스는 국제상거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인데, 이 인코텀스는 무역거래에서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FOB, CIF 규칙과 같이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 규칙을 전자무역을 고려한 세 글자로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물품 매매 계약상 기업 간 거래 관행을 반영하는 11개의 거래 규칙으로 정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코텀스 규칙은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당사자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험을 이행해야 하는지, 또는 어느 당사자가 선적 서류와 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매 당사자 간 물품의 위험 이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어디서 그리고 언제 물품을 인도하는지 규정함으로써 위험 이전의 시기를 정한 것입니다. 셋째, 인코텀스는 매매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비용, 포장비용, 적재비용 또는
양하 비용 등 어느 당사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인코텀스 규칙은 A1, B1 이와 같이 A1에서 A10까지 B1에서 B10까지 소위 당사자 간의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인코텀스에서 A1부터 A10, B1부터 B10까지 10개 조항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A 조항은 매도인의 의무, 그리고 B 조항은 매수인의 의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코텀스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인코텀스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제거래 당사자들의 간섭적으로 사용하는 무역규칙을 정형화된 거래 형태로 규정한 규칙이지 협약과 같은 법이 아닙니다. 이는 인코텀스 규칙 그 자체는 매매계약이 아니며 매매계약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스 규칙은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되는데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매매계약 조건 중 하나로서 소위 당사자 간의 의무를 규정할 때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결의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인코텀스 규칙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상의 중거문헌으로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무역거래 규칙에 대해서는 인코텀스 2020을 준거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의 일부 조항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 인코텀스에서는 또 매매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물품의 소유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물품의 소유권이나 그 물품에 대한 권리의 이전, 그리고 대금 지급의 시기라든지 장소, 방법 또는 통화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텀스 규칙은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소위 법률 체계, 리걸 레짐이라고 해놨죠. 그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법률 체계가 있으며, 이는 물품 매매 협약, 소위 우리가 CISG 또는 일명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역 규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관해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의무의 이행이나 위반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코텀스 2020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